여러분 이제 멘탈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용생! 소리를 파는 릴스리공 용스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안녕하십니까. 지진 이후로 이번에 바다를 갔는데 물색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물 색깔이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그리고 예전에야 개체수가 많으니까 1번, 2번 선수 뒤에 중간 자리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푹 놓는 배들은 선수, 배를 잡는 배들은 후미, 선미, 이쪽이 지금 마리수가 무조건 잘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남아있는 개체들도 애기를 감싸 안는 개체들 빼고는 나머지는 있어도 너무 예민하더라. 그 생각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자,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가. 여러분들 갑오징어 랜딩할 때 선장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행동 하나 뭡니까? 갑오징어 먼바다 나갔을 때 선장님이 하지 마세요 하는 행동. 제발 이거 하지 마. 어떤 배는 심지어 혼낸다. 펌핑. 왜 펌핑하지 말랍니까? 펌핑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빠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저렇게 펌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래도 고기가 안 빠뜨리는 이유가 뭐죠? 스피닝이라, 짬밥이다, 로드 길이 때문에. 자, 텐션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중요한 건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릴의 기어비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전날 썼던 릴이 한 바퀴에 87cm에 감기는 릴이에요. 87cm. 그러면 이걸 그냥 자꾸 릴링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특히 스피닝이기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같은 8점대라도. 근데 저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로드가 7피트의 로드이면서 탄성 있는 연질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자, 베이트릴로는 저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갑오징어 낚시 수심 깊은 데에서 하시는 낚시는 6점대, 5점대 후반에서 6점대를 쓰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기준은 빡대를 사용했을 때, 갑오징어 전용대 혹은 문어대 사용했을 때 그 정도면 적당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6점대를 빡대에 써도 가능하느냐? 순간적인 너울로 인해서 슬랙 라인이 내 저고차가 슬랙이 생겨요. 순간. 그 순간에 헐렁해지는 그 상황 자체에 슬랙을 순간 감아야 되는데 6점대는 4바퀴를 감으면 돼요. 한 2초에 4바퀴를 감으면 됩니다. 그것도 쉽지 않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슬랙을 잡는데 한 2초에 4바퀴 정도를 감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점대를 써라 했는데 이번에 느낀 거는 더 고기어비를 써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발견한 점, 입질 파악은 7.4피트짜리가 더 좋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멘탈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전동릴을 쓰면서 낚시를 하시잖아요. 왜 낚싯대를 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낚싯대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뭔가의 액션을 주기 위해서, 빠른 챔질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너울의 대응, 텐션 유지가 편하려고. 뭐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영상을 하나 더 보시죠. 네. 갑오징어 낚시를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끝보기 한다면 가능. 내가 10마리 잡는다. 끝보기를 잡는 거 몇 개 잡으셨습니까? 10마리 중에. 왜 끝보기를 하는데 왜 한 마리, 2마리밖에 못 잡는지 아세요? 끝보기가 안 되는 낚싯대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물론 한치나 오징어나 갈치나 이런 것들은 바닥에 있지가 않죠. 바닥에서 수심을 끌어올려서 중층에서 잡죠. 뭐 50m까지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고 뭐 30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깊은 수심에서 우리가 쓰던 문어대에 대해서 난 지금 계속 왜 미쳤다고 70만원짜리 온머리대를 또 하나 사고 있는데 또 사고 7.4피트짜리가 있는데 또 7피트짜리를 사고 6.8피트짜리를 사고 7피트짜리 베이트도 써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저 이번에 6마리 잡았습니다. 어제. 저 옆사람, 저희 집사람 1마리 잡았어요. 물론
선수에서도 한 마리 두 마리 났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났는지 아세요? 왜 그런 상황이 났을까요? 원래 선수에서부터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개체수가 어느 정도 있다면 선수랑 중간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왜 우리가 선수하고 중간하고 차이가 안 나는지 아세요? 풍으로 안 났어요. 선장님이 풍을 놓으면 항상 선수가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 뒷자리가 너무 안 나온다니까 그걸 아시니까 선장님이 배를 잡았어. 하루 종일. 저는 중간에서 그나마 7마리인가 잡았는데 다 어떻게 잡았게요? 다 끝보기로 잡았어요. 애들이 정말 예민했어요. 아마 제가 빳빳한 낚싯대로 썼으면 저도 똑같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잘 잡아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왜 저 연질대를 자꾸 얘기하냐면 입지 여러분들이 무게감으로 못 느끼는 낚시를 끝보기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민할 때 개체수가 없고 뭔가 바다 상황이 안 좋아서 예민할 때는 끝보기를 하셔야 되는데 9대1, 8대2 로드에 깔짝깔짝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본다고 12시간 동안 그거 파악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연질이고 로드가 길다 보니 입질 파악이 잘 되죠. 이 말이 핵심이에요. 자, 연질이고 로드가 길다 보니 입질 파악이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입질 파악이 안 되는 빡대를 쓰세요? 나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아니다. 무조건 이거는 9대1, 8대2의 빡대가 맞다. 갑오징어는 깊은 수심에서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한 변론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연질 때는 기본적으로 뽕돌이 먹고 있으니 참지를 머리까지 해도 후킹이 쉽지 않은데 허리가 강한 로드는 조금만 들어주어도 후킹이. 이초르님 후킹 때문에 그렇다. 연질은 너무 출렁해서 끝보기가 힘들어요. 최병길님 감이 안 와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쓰고 계신 로드거든요. 근데 왜 끝보기가 안 될까? 왜 고기가 빠질까? 잡는 것보다 빠지지 않고 랜딩을 해야 되잖아요. 왜 빠질까? 이런 걸 오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내용이거든요. 경질 때는 후킹과 무거운 뽕돌의 운용이 용이하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후킹, 연질, 경질은 된다.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간적인 확 하는 챔질 있죠. 그건 둘 다 안 됩니다. 뽑아 올리는 건 둘 다 됩니다. 합사는 연신율이란 게 있어요. 연신율이 뭐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100m에 4m 정도 늘어난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m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제가 고무줄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밑에 무거운 게 달려 있으면 올리기 위해서 지그시 당기는 게 여기에 힘을 받을까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팍 당기는 게 힘이 받을까요? 팍 당긴 이후에 수축하는 힘 때문에 올라오긴 하겠죠. 근데 얘를 끌어올릴 때 쭉 뽑아 올리는 게 힘 전달은 잘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뽕돌을 달아 놓으시고 여기서 끌어보세요. 이렇게. 자, 확 당기면 어떤 상황이 되죠? 확 당기면 탁 당겼다가 무게감이 확 오겠죠. 그러면서 얘가 당겨 올라오면서 인터벌이 생기고 그 인터벌 때문에 얘가 탁 조여지는 슬랙이 생기겠죠. 쭉 그래서 무 뽑듯이 해라 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시죠. 후킹은 무 뽑듯이 해라. 그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광어 다운샷 30m, 20m에서 하면서도 무 뽑듯이 해라 하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질이라 후킹이 안 되고 경질이라 후킹이 잘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로 여러분들이 훅셋을 하냐에 따라서 잘 걸리고 안 걸리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에?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후킹이라고 얘기하셨던 분. 여러분들 이게 해결이 됐으면 라인을 낮추셔도 됩니다. 1호 쓰시는 분들이 1호가 40호를 쓴다. 085면 30호 쓰셔도 라인이 비슷하게 갑니다. 라인이 엉키질 않아요. 자, 그럼 0.6호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0.6호를 쓰면 다른 사람이 50호를 써야 되는 날씨에도 나는 30호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30호를 썼을 때 운영하기가 정말 용이하고 편안합니다. 무리도 안 가고. 그래서 이번에 0.6호를 쓸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경질을 쓰면 너울이 있을 때 바닥감이 있다. 연질은 바닥감이 없다. 너울이 심할 때는요, 경질 때라도 바닥 찍는 게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너울이 올라가는데 배 위에 여기 있을 때 바닥을 찍을 타이밍에 배가 내려와 버리면 바닥 찍는 걸 몰라요.
내가 컨트롤을 하는 거지 로드 때문에 바닥감을 모르겠다. 이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실례되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조금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울 타면서 바닥 찍을 때는요. 그러면 이것들이 해결이 되면 손목에 부담이 되는 왜 경질대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경질대 쓰면 여러분들 손목에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것 때문에 엘보에 오시는 이 갑오징어 때문에 엘보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끝보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끝보기입니다. 9대1, 7대3. 왜 경질대로는 끝보기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눈의 피로도가 심하고요. 허리가 힘을 얘는 벌써 허리가 뽕돌을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입질을 한다고 해도 정말로 까딱이라는 입질을 받게 돼요. 얘는 로드가 먹어주기 때문에 쭉 하는 입질을 받습니다. 까딱과 쭉의 차이가 뭐예요? 시간이죠. 무슨 말이냐? 이거는 까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쭉 하고 얘가 먹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시간이 길 겁니다. 시간이 기니까 알아차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연질 때의 긴 로드가 훨씬 입질 파악하기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한치 낚시할 때 빡대 안 쓰잖아요. 제로 텐션 로드라고 이만큼 거의 7대3 이만큼 먹어있는 로드를 쓰잖아요. 왜? 보는 낚시니까 입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깊은 수심에다가 하는 낚시들은 빡대를 안 씁니다. 특히나 100g 이상, 120g 이상 메탈이나 뽕돌을 쓰는 낚시에서는 더더군다나 빡대를 못 써요. 손목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가 영상 하나 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왜 갑오징어 낚시를 이렇게 안 하시죠? 들고 있긴 했는데 저 허리 먹는 거 보이죠? 저만큼이 안 올라와 갑오징어. 왜 이렇게 갑오징어를 거치를 하나요? 나는 지금 갑오징어는 거치가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점점 할수록. 여러분들이 갑오징어 낚시하면서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 연질 때기 때문에 무게감을 여러분도 어차피 로드를 들었다 놨다 로드워크를 하면서 무게감을 느끼죠. 무게감을 느끼죠. 거칠해 놓으면 연질 때 오모리그 때처럼 요런 180g까지 대응을 하면서 허리까지 먹어주는 로드를 쓰면 얘가 알아서 무게감을 확인해 준다니까. 무게감 때문에 얘가 쭉 먹어요. 원래는 이렇게 까딱대다가 무게감이 조금만 걸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무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들이 전동리를 무겁게 전동리를 들고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시는지 생각해. 어떤 행위를 하세요? 자, 후킹에 관한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바닥 감도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요. 뽕돌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끝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전동리를 거치하고 빡대를 들고서 이렇게 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영상 갑오징어 추천로도 하면서 뭐 9대1, 8대2 이러면서 싼 거 나왔어요. 어디서 찾아봐서 여러분들 막 9만원, 8만원에 공부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저도 그땐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게 단 줄 알았다고. 그게. 한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완전히 이해될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이다. 마태승님. 거치는 바닥 포인트 한정적 아닌가요? 고르거나 할 때는 거치할 수 있지만 여바팀은 그렇게 심할 텐데 가능할까요? 마태승님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나가는 거의 포인트의 90% 이상이 다 뻘밭이에요. 갑오징어 포인트는. 먼 바다는. 일정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드를 들고 있는 이유 대상어의 무게감을 느끼기 위함과 뽕돌의 위치야 애기가 유형충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고 있습니다. 모노크님 낚시하시면서 견착하세요 안 하세요? 견착하죠? 그럼 이거 다 잘못된 말이야. 견착을 하시면요, 내가 어차피 지금 쓰시는 로드가 170 이상은 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총 170이니까 바트 때 빼면 한 130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많이 드렸죠? 삼봉액일 쓰니까 큰 것만 물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제 말이 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애들의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놈들이 물었을 때에
600g, 700g, 800g 애들이 물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무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g, 200g, 300g짜리에 여러분들은 무게감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견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견착을 하기 때문에 너울이 타면서 얘는 지렛대 역할을 해주고 얘는 끼어 있으니까 너울에 같이 움직여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너울 심할 때 내가 손목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닥에 쿵쿵 해요, 안 해요? 다 쿵쿵 하실 겁니다. 왜? 내가 로드를 움직이는 범위보다 너울이 더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추려고 해도 쿵쿵 해요. 그래서 허리까지 막 이렇게 하죠. 그거 맞추려고. 견착을 하게 되면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견착을 안 하고 무게를 느끼냐? 손목으로 하시는 거, 손목으로. 여러분들이 손목으로 파지를 하시면 갑오징어가 이런 애 타잖아요. 안 들려요. 손목으로는 절대 안 들려요. 막대기에다가 여러분 140cm짜리 막대기에다가 요 끝에 여기를 잡고 여러분들이 손목으로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1.8L짜리 물병을 달아놓고 이걸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여기다 이걸 껴놓고 하면 어떻게 생길까요? 들립니다. 그래서 견착을 하고 무게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손목으로 무게를 확인하고 무게가 걸려서 안 들리면 훅셋하고 견착을 하고 릴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견착하면서 요거 힘주고 있어서 이게 엘보가 더 옵니다. 무게감은 손목에 들어가는 힘으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작은 것들까지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수심층. 자, 제가 갑오징어 낚시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오징어 한치는 선장님이 수심층을 불러줘요. 갑오징어는요? 없어요. 수심층을 유형하는 낚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갑오징어는 사실 여러분들 작년에는 단차가 되게 중요했어요. 뭐 10cm냐, 15cm냐, 20cm냐 그 가지줄을 떠나서 단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단차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모리거들 다 해요. 뽕돌 짧게 주고 내가 수심을 요만큼 로드웍으로 올렸다 내렸다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고기가 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정한 수심층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과연 거치를 해놓은 연질대로 하는 거와 여러분들 들고 컨트롤하는 거와 경질대로 들고 하는 거와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저는 일단은 경질대와 연질대를 떠나서 이건 긴 로드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긴 로드지만 그중에 연질대가 일정 수심을 유지하는 데에서는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일정 수심을 유지하는 데에서 바이트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액션 주는 거 그런 게 효과가 있을 때 있어요. 제가 그건 작년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렇게 주고 액션 주고 스테이 주고 이렇게 주고 액션 주고 하는 거 체이서 효과는 볼 수 있어요. 체이서로 그냥 고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가능해요. 근데 이 낚시가 선상에서는 크게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리가 90%이기 때문에 이런 액션 같은 거 집어를 해온다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더라라는 제가 짧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냐? 나한테 오는 바이트를 최대한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다 보니까 긴 연질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오모리그대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오모리그대를 쓰고 있고 그 무게에 대응할 수 있는 로드고 긴 로드기 때문에 오모리그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사한 로드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로드를 쓰는 것이 여러분들 피로도나 이런 거 괜찮다. 그래서 거치를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이번에 해보고 거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갑오징어의 개체수가 적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풍을 놓고 선수 쪽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선수 쪽에서 고기를 잡고 나머지 개체들 있거나 없죠. 낱말이라서 있거나 개체수가 없거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없다 그만해 이게 아니고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예민한 입질을 받아놔야 돼요. 이번에 제가 끝보기로 7마리 잡았어요. 끝보기로. 끝보기 경질됐을 때 한 번도 못했어요. 선거 저는. 뭐 한 마리 정도 잡아봤겠지. 아 이거 끝보기다. 저는 그렇게 집중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눈도 이게 낚시하면서 눈도 안 좋아지고 선글라스를 제가 잘 안 끼잖아요. 눈도 부시고해서 끝보기를 잘 안 봐요. 근데 이번에 끝보기로만 잡았어요. 아 제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낚시가 아니라는 거지. 무게감을 느끼기에 왜 긴 게 좋은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손을 잡고요. 여기서 손을 잡을 거예요. 1번을 들어올리는 게 무거울까요? 2번을 들어올리는 게 무거울까요? 어떤 게 무거울까요? 저 길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세요. 무슨 말이냐? 무게감이 있는데 전동리를 윙 감다가 없나? 흔들어 없나? 그러고 다시 내리시는 분. 무게감이 있는데 막
감다가 에이씨 없네로 내리시는 분. 그거 왜 그러죠? 무게감을 잘 못 느낀다는 뜻이야. 무게감을 잘 못 느낀다는 뜻이에요. 뭐 뽕돌에 붙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로드를 여러분들이 2m짜리 쓴다. 안 들린단 말이야. 이게 무거워서. 그리고 손목으로는 절대 들 수 없는 무게가 나와요. 그 30cm, 20cm 차이가 30cm가.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2m짜리 갖고 다니는 이유가 그래요. 이거는 확실해. 고기가 붙으면 확실한 무게감이 있어. 작던 크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로드를 어떻게 운영하냐? 견착하지 말고 손목으로 입질을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로드로 손목으로 들라고 하면 안 들릴 거예요. 무거워서 오징어가 붙어 있으면. 그러고 훅셋을 할 때 슬랙을 감으면서 견착을 하고 훅셋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약간 여러분들 멘탈 나가지 않아요? 약간 내가 그동안 우리 엄마로 알고 살았는데 DNA 검사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 그럼 그동안 내가 어떤 낚시를 한 거지? 왜 그런 낚싯대를 샀지? 왜 그런 릴을 샀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제가 하면서도 약간 멘탈이 계속 나갔어요. 돈을 갖다 그냥 바다에 쳐 버렸구나. 뭐 말씀드렸죠. 잡고 많이 못 잡는 거는 그날 조항 밑에 고기가 얼마 깔리냐 선장님의 포인트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배에서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아있는 건 잡아낸다는 거. 그걸 잡으려고 힘들게 있었던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낚시는 쉽게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낚시를 하는 거야. 너무 힘든 낚시를 하는 거야. 아니 우리 문어 간다고 여기 어디예요? 군산에서 나가도 저기 나가면은 흑도 나가면 50m인데 50m 그 40호 50호 끌고 다니 그거 힘들다는데 그거를 똑같은 짓을 100m권 가서 하고 있으니 야 이게 힘들겠어요? 아닌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 이번에 낚시하면서 선장님 거칠해놓고 선장님 봐봐요. 어차피 선장님이 포인트를 배를 잡던 풍에 끌려가던 풍에 밀리던 포인트를 흘러가는 낚시인데 내가 수심층을 찾는 낚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치해놓는 게 맞지 않아요? 내가 그랬어. 선장님한테. 근데 선장님도 그게 맞죠. 근데 왜 사람들 다 들고 있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게요. 마침 거치대가 있어서 내가 거치를 해봤던 거고 밥 먹으면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낚시인데 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또 앉아서 그 생각을 했다. 내가 들고 있는 거랑 여러분 내가 저걸 들고 있는 거랑 저렇게 거치해 놓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치해 놓는 편이 더 어떤 상황에선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거치해 놓고 후킹은요. 거치해 놓으면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로드를 잡고 이렇게 올린다고. 뒤에는 고정이 돼 있잖아. 뒤에는 고정이 돼 있잖아. 이거 쭉 뽑아서 삥 누르면 돼. 그리고 내려놓으면 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국내 조구사, 사설, 중소기업에서 갑오징어 전용대 만드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반감사하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지금 이 말은 당신들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이 낚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비싸게 다이와 EX까지 로드를 문어대를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야 이거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활성화된 게 1년 올해가 2년 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의 전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도저히 감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빨리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9시 뵙겠습니다. 용생!